안녕하세요. 아이비세프트 물리강사 차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아이비세프트 여름 특강 물리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자면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듯이 여러 학원에서 수학 그리고 과학 중에서 특히 물리 수업을 해왔고요. 지금은 아이비세프트에서 물리 전임 강사로 있습니다. 저의 장점이라고 하자면 이제 뭐 물론 지금은 이제 IB 물리를 전문적으로 5년 이상 티칭을 해오고 있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뭐 IB뿐만 아니라 뭐 AP라든지 아니면 어, 뭐 A레벨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능이나 일반 물리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좀 물리 커리큘럼들을 경험을 해봤고 또 다 티칭을 해봤다는 게 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Year 2 학생들이라면 사실 YB 피직스 전체 커리큘럼에는 익숙할 테니까 바로 이번 여름 특강 때 어느 단원들을 나갈지를 보자면요. 먼저 SL 반은 5단원 그리고 6단원 그리고 7단원 이렇게 세 개 단원을 나갈 거예요. 사실 뭐 SL 학생들은 그 옵션을 제외하고 코어에서는 전체 단원이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도를 되게 빨리 나가기보다는 좀 최대한 꼼꼼하게 보면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서 진도를 나가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5단원 같은 경우는 어,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량도 또한 그만큼 많고요. 그래서 좀 5단원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모의고사 리뷰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범위 기출문제 풀이도 좀 해서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7단원까지 진도를 나가고 나면 사실 코어 토픽 중에서는 8단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진도를 다 나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체 범위 기출문제도 한번 돌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L 반 같은 경우는 이제 HL 단원들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진도를 빠르게 나갈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5단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5단원을 하고 나서 이제 바로 5단원이랑 연결되는 HL 단원인 11단원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6단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이제 그 이전에 2단원에 이어서 특히 HL반 같은 경우는 2단원에 이어서 이미 학습을 마친 학교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따로 6단원을 저희가 특강 때 커버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 대신에 이제 6단원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 10단원을 진도를 나가면서 좀 6단원에 대한 복습을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7단원을 진도를 나갈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 이제 코어 중 4개 토픽 진도를 나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제 수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공통적인 건데요. SL이랑 HL. 일단 학원에서 이제 개념 수업 진도를 나갈 때는 제가 만든 이런 요약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뭐 교과서 본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게 IB 피직스 교과서라는 게 진짜 한 700페이지? 뭐 대부분의 출판서에서 나오는 교과서들이 다 그 정도로 굉장히 두껍고 양이 분량이 많은데 사실 그 정도로까지 분량이 그게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반드시 막 다 외우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물리는 사실 몇몇 핵심 개념들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물론 암기도 역시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기본 핵심 개념들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으로 좀 분량을 줄여서 여기 있는 건 그래도 다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로만 구성을 해놓은 요약본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뭐 이전 IB Year 1 때 특강 진행한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제 요게 뭐 교재나 이제 온라인 학생들은 파일로 나갈 텐데 요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학기 중에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때에도 복습을 하는데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워크북은 이제 예전에는 교과서 문제를 조금 활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 그냥 기출 문제들로만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교과서 문제들이 어, 아무래도 좀 기출 문제랑은 약간 방향성이 다른 문제들도 많이 들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출 문제를 제가 최근 뭐한 십몇 년치 기출 문제를 다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고 좀 대표적인 유형들 그리고 좀 최근
기출 문제 트렌드랑 맞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워크북을 해놔서 요거는 숙제 그리고 수업 시간에 문제 풀이 진행할 때 워크북을 사용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짧게 시범 수업을 할 건데요. 시범 수업을 할 단원은 SL 학생들 그리고 HL 학생들 공통적으로 제일 첫 단원으로 진도를 나가게 될 토픽 5를 가지고 시범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토픽 5라고 하면 저희가 electricity 그러니까 전기 그리고 뭐 가장 마지막에 조금만 나오긴 하지만 magnetism이라고 해서 자기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인데요. 저희가 전기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charge라는 거에 대해 잠깐 얘기를 좀 하고 갈 거예요. 자, 근데 사실 또 이제 charge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요거랑 조금 상관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아마 예전에 한 번씩쯤은 봤을 법한 이 atom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이제 모든 물체들은 모든 물질은 전부 다 atom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또한 그 atom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중심에 있는 뉴클리어스와 그리고 그 뉴클리어스 주변을 돌고 있는 일렉트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있는 뉴클리어스 같은 경우는 프로톤이랑 뉴트론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프로톤이랑 뉴트론 그리고 일렉트론 얘네들이 어떤 좀 성질을 가지고 있냐. 뭐 물론 얘네들의 마스도 다 다르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성질은 charge죠. 그래서 프로톤은 우리가 positive charge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뉴트론은 charge가 없다 또는 뭐 zero charge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일렉트론은 네게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차지가 정확하게 뭐냐? 프로톤은 뭐 뭔데 플러스 차지고 일렉트론은 뭔데 마이너스 차지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 차지라는 것은 바로 property of particles responsible for electric forces between them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particle들 사이에 어떤 force가 작용하도록 만드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들 이건 알고 있겠지만 이제 positive랑 negative 두 종류의 charge가 있고 이렇게 두 종류의 charge가 있는 이유는 이런 particle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 force는 또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다들 한 번씩 들어봤겠지만 이제 같은 종류의 charge끼리는 예를 들어 두 개의 positive charge가 있을 때는 얘네들은 서로 밀어내는 repulsive force가 작용을 하게 되고 이거는 네게티브 차지들끼리도 마찬가지죠. 네게티브 차지들 사이에서도 repulsive force가 작용을 하는 반면 이제 positive charge와 negative charge 서로 반대되는 charge를 가지고 있는 물체들 사이에는 attractive force가 작용하죠. 그래서 이런 force들을 발생시키는 그 각각의 particle들의 성질을 저희가 charge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 charge로 인해서 발생하는 force를 electric force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두 종류의 charge, 그러니까 두 종류의 force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electric force라는 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길래 왜 그런지를 봤더니 이제 두 종류의 charge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force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charge의 유닛을 보자면 charge를 나타낼 때는 저희는 coulom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coulom은 대문자 C로 표시를 하고 이 coulom이 charge의 유닛이라는 것은 마치 킬로그램 같은 거예요. 이제 저희가 mass를 잴 때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듯이 charge의 양을 나타낼 때는 coulom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잠깐 다시 atom으로 돌아와서 이 프로톤이랑 일렉트론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면 요거는 알고 있었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 뭐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프로톤은 positive charge를 가지고 있고 일렉트론은 negative charge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즉 둘의 charge의 어떤 종류는 반대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charge의 magnitude는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톤이 가지고 있는 positive charge의 양이랑 일렉트론이 가지고 있는 negative charge의 양은 동일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atom에는 프로톤의 개수와 일렉트론의 개수가 똑같죠. 이제 그래야지만 이제 positive charge의 전체 양과 negative charge의 전체 양이 같아져서 전체적 atom 전체로 봤을 때 이제 neutral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net charge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쿠렁이라는 단위를 만들었을 때에는 이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떤 charge의 양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크기의 단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일렉트론 한 개 또는 프로톤 한 개가 가지고 있는 charge의 양이 1 쿨롱은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작아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킬로그램이라는 마스의 단위를 일상생활에 좀 사용하기에 적당한 크기의 단위로 만들다 보니까 뭐 아tom 하나라든지 뭐 프로톤 하나, 일렉트론 하나의 마스는 사실 1kg보다는 훨씬 더 작잖아요.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그 charge 역시도 프로톤 하나랑 일렉트론 한 개가 가지고 있는 charge의 양은 1 쿨롱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은 값인데 이제 저희가 이 프로톤 하나나 일렉트론 하나가 가지고 있는 charge 양에 또 따로 별도로 이름을 붙여준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elementary charge라고 부르고 이 elementary charge는 여기 나와 있듯이 is the magnitude of the charge carried by a single proton or a single electron. 얘네 둘이 가지고 있는 charge의 그 사인은 서로 반대지만 magnitude는 같기 때문에 그럼 그 elementary charge라는 거의 값이 얼마냐라고 하면 저희가 elementary charge 역시 일종의 charge의 단위처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elementary charge의 뭐 한 배면 이렇게 1e라고 쓰는데 1e는 쿨롱으로 바꿔보면 얼마냐면 1.6 곱하기 10의 여기 잘못 나왔네요.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그러니까 1 쿨롱보다 훨씬 더 작은 양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반대로 이제 1 쿨롱이라는 charge의 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개의 정확하게는 이제 1 나누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해보면 이게 6.25 곱하기 10의 18승이 나올 텐데요. 이만큼 개의 프로톤 또는 일렉트론이 있어야 1 쿨롱이 만들어지는 얘기도 되겠죠. 참고로 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는 숫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암기를 해 놓는 게 좋을 거고요.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볼 거는 그러면 이 charge들 사이에 그 물체 각각의 물체의 charge로 인해서 electric force라는 것이 발생을 한다는 건 알았는데 정확하게 그 force는 그 force의 크기는 특히 그 force의 크기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설명한 게 바로 쿠롱서예요. 그래서 topic 6에서 그 Newton's Law of Gravitation을 이미 배운 학생들이라면 이게 굉장히 익숙할 텐데 그거 얘기를 잠깐 좀 비교를 해보면 Newton's Law of Gravitation은 뭐였냐면 이제 두 물체가 있을 때 사실 뭐 정확하게는 두 개의 포인트 마스가 있을 때 이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포스가 작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 포스를 gravitational force라고 부르는데 그 포스의 크기는 두 물체의 마스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그 constant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gravitational constant라고 부르는 G라는 constant가 붙는다. 이런 법칙이었잖아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두 개의 charge를 가지고 있는 물체 사이의 electric force도 역시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얘네 둘 사이의 electric force는 이 두 물체의 mass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두 물체의 charge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물체의 charge 그래서 이제 Q1이랑 Q2라고 써 있는 게 이 두 개의 물체의 charge인데 그 두 물체의 charge의 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Newton's Law of Gravitation에서 gravitational constant라는 constant가 하나 붙었듯이 여기서도 이제 K라고 우리가 쓸 constant가 붙는데 이 K는 우리가 Coulomb constant라고 불러요. Coulomb's law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Coulomb constant의 값은 뭐 8.9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meter squared per Coulomb squared라고 쓸 수 있는데 이 값은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데이터 플랫 보면 나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gravitational acceleration이 9.81이라는 거는 보통 많이 외우고 있지만 얘의 값을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Coulomb constant의 값도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 공식에 들어간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 Newton's Law of Gravitation이 이제 정확하게는 아무 두 물체 사이에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두 개의 포인트 마스 사이에만 적용이 되듯이 이 Coulomb's law도 원칙적으로는 electrostatic force between two point charges예요. 그러니까 point charges라는 건 point mass랑 유사하게 이제 한 점 안에
그 물체의 모든 charge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뭐 크기나 형태가 없고 그냥 점인. 한 점인데 charge는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개의 점들 사이에 작용하는 force를 나타내는 법칙인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뉴턴's law of gravitation에 있어서도 꼭 점인 물체들 사이에서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지구랑 어떤 인공위성 사이에 gravitational force라든지 뭐 지구랑 그 지구 위에 서 있는 사람 사이에 gravitational force라든지 뭐 지구랑 달 사이에 gravitational force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다 뉴턴's law of gravitation을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물체의 형태가 둥근 경우에는 뭐 지구나 뭐 별이나 달이나 다 그 형태가 둥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이제 실제로는 포인트 마스가 아니지만 그 구의 중심에 위치한 포인트 마스로 취급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꼭 형태가 구가 아니더라도 뭐 사람이라든지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렇게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크기가 둘 사이의 거리 r에 비해서 매우 작아서 사실상 점으로 뭐 취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는 그걸 그냥 포인트 마스라고 취급을 해서 뉴턴스 law of gravitation을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쿨롱스 law 역시 뭐 완벽한 포인트 차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프로톤이랑 일렉트론 사이의 포스를 구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프로톤이나 일렉트론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거리에 비교를 했을 때에는 사실상 포인트 차지로 취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뭐 그게 크기가 엄청나게 작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태가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체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구의 중심에 위치한 포인트 차지로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은 엄밀히 말해서 포인트 차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쿠롱스 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둘 사이의 거리 R을 잴 때에는 반드시 그 각각의 물체의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표면에서부터 표면까지가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제한한다는 거 그거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쿠롱 컨스턴틴 K를 1 over 4 pi epsilon not이라고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4 pi는 뭐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 파이고요. 여기 요 epsilon not은 permittivity of free space라고 부르는 뭐 어떤 값인데요. 이것도 사실 그냥 constant예요. 그래서 K Coulomb constant라는 이런 constant는 이제 이 permittivity of free space라는 또 다른 constant와의 뭐 이런 관계를 가진다.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뭐 의미를 가지는 거는 나중에 HL에서 좀 중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얘랑 같다. 그 정도 선에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example을 볼 건데요. 뭐 두 개 지금 있긴 한데 오늘 그 시간에서는 요거 example 1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example 1을 보면 an electron is released from a point 1 centimeter away from a point charge of negative 1 nanocoulomb. What is the magnitude of the force on the electr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여기 포인트 차지가 마이너스 1 나노쿨럼이면 이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쿨럼이라는 거죠. 이런 포인트 차지가 있고 여기서 1cm 떨어진 위치에서 일렉트론은 이제 뭐 one elementary charge만큼의 charge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쿨럼으로는 마이너스라 쓸게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럼이라고 쓸 수 있고요. 먼저 A에서 what is the magnitude of the force on the electr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magnitude에 앞서서 잠깐 force부터 좀 force의 방향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electron한테 force를 apply하는 이 point charge도 negative charge고 이 electron 역시 negative charg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charge끼리는 밀어내는 방향으로 force를 작용할 테니까 이 electron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force가 작용하겠죠. 물론 이 point charge한테도 electron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포스가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우리는 이제 요 일렉트론한테 작용하는 포스만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 magnitude를 구하려면 자 여기서는 일단 이 마이너스 1 나노쿨롱의 charge는 포인트 charge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놨고
그리고 이 일렉트론은 1cm라는 거리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일렉트론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사실상 포인트 차지로 취급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쿨롱스 러를 이용을 해서 사실상 두 개의 포인트 차지이기 때문에 쿨롱스 러를 사용을 해서 둘 사이에 작용하는 포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쿨롱 컨스턴트는 8.99 곱하기 10의 9승이었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쿨롱스 러를 사용할 때 Q1, Q2 두 물체의 차지를 넣을 때는 반드시 쿨롱으로 단위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이 쿨롱 컨스턴트의 8.9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값이 뉴턴 미터 스퀘어드 per 쿨롱 스퀘어드이기 때문에 이 Q1, Q2에는 반드시 쿨롱으로 단위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포인트 차지는 1 나노 쿨롱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일렉트론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그리고 네, distance는 이제 1cm인데 이거 거리의 단위 역시 반드시 미터로 넣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Coulomb constant가 뉴턴 미터 스퀘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1cm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뭐 빠르게 한번 좀 계산을 해본다면 좀 보고 네. 1.4 곱하기 지금 10의 마이너스 19승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10의 15승 10의 마이너스 14승 뉴턴이 나오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 보면 What is the acceleration of the electron?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force를 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acceleration을 구하는 데는 그냥 Newton's second law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구하려면 이제 electron mass가 필요한데 사실 요 electron mass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elementary charge도 사실 그 데이터 북에 보면 다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나와 있긴 하지만 그 elementary charge 1.6 곱하기 10-19승 같은 경우는 좀 암기를 하는 게 좋지만 뭐 electron mass는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데이터 북에 보면 나와 있는 뭐 electron rest mass를 사용을 하면 되고 거기 보면 이제 몇 가지 단위들로 쓰여 있는데 당연히 그 중에서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값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acceleration을 찾아보면 force over mass니까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나누기 0.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하면 1.5 곱하기 10의 16승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A 같은 경우는 사실상 두 물체를 포인트 차지로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쿠올롱스 러를 이용을 해서 포스를 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뉴턴 세컨드 러 이용해서 액셀러레이션을 구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들 이번 여름 특강 때 만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